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장입니다. 좀 정신 좀 차렸어요.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조금 난 것 같네요. 새벽에는 술이 아주 찌들려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올릴 것 같아서 좀 늦었습니다. 8시에. 어제 뭐 마시다 보니까 한 소주 3병 먹었나? 소주 3병 정도. 우리 강 선생님도 한 소주 한 3병 먹었나 모르겠어요. 거기에 또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 부른다고 가가지고 노래를 좀 불렀더니 목이 또 갔네. 목소리가. 전에 한번 그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았어요. 여러분도 아실 건데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아질 듯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 시간 영상은 꼭 들으셔야 돼. 듣고 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제 연말 정산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공제 관련된 꼭 듣고 여러분들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모든 직장인들이 기다리면서 막상 다가오면 골머리를 썩는 주제가 바로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한번 봅시다. 요번에 보니까 그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전 전략을 충실히 잘 짜야 돼. 사전 전략. 직장인 대부분들이 그래요.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하기보다는 이 닥치는 시기가 돼서야 부랴부랴 챙긴다. 닥치는 시기가 그 다음에 1월이죠. 1월 되면 그때서 막 부랴부랴 챙기더라고요. 이마저도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걱정만 오래 하다가 막판에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 그런 겁니다. 다반사더라. 우선 이제 신용카드의 그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. 신용카드.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.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특히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데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 급여의 25% 이상을 사용한다. 25%. 25%. 여러분들 급여가 1억이면은 한 2,500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. 세금 아끼려고 지출을 소득 4분의 1까지 웃돌 만큼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?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공제받기 위해서 이제 신용카드 등 그런 사용 금액을 아주 무분별하게 이제 키우는 조치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다. 그런 이야기죠.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과소비를 하면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에요. 그래서 다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이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 봅시다. 총 급여가 6천만 원이야. 6천만 원인 노동자가 소득공제 3천만 원을 적용받으려면은 신용카드로 3,500만 원어치의 그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. 상품. 이거 3,500만 원 써야 돼.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면은 2,500만 원만 사용하면 됩니다. 2,500만 원. 의료비, 학원비,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. 그래서 역시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게 좋다. 그럽니다. 의료비, 학원비, 교복 구입비 같은 거.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원칙이 또 있어요. 세제 혜택 상품 활용하는 거야.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자. 연금저축, 개인형 퇴직연금, IRP 이렇게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. 납입금액 가운데 중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5%, 그리고 5,500만 원 초과는 12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의 경우 별도 400만 원 한도가 이제 적용되는데 총 급여가 1억 2천을 넘어서면은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이제 300만 원이 되므로 연말에 소득을 점검해 보는 게 좋다고 하죠. 또 올해까지 보니까 만 50세 이상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미해당자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등 이렇게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은 200만 원 한도 금액이 반영이 돼서 연 900만 원까지
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. 만 50세 이상. 그리고 금소세 대상자 미해당자 급여는 1억 2천 이하 900만 원까지 된다.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동원될 수 있어요.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, 7천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은 연 240만 원 그 납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40%를 적용받을 수 있다. 40%. 이 같은 그 금융상품들은 월 분기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뭐 연초부터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넣기만 하면은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. 향후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은 공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분별한 가입은 지양하자. 넣다가 막 해지하면 안 돼. 일단 맞벌이 부부다. 이 맞벌이 부부라면은 그 소득하고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받을지 결정을 해야 돼요. 대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. 급여가 많은 쪽. 종소세죠. 종합소득세가 그 누진세율 구조예요. 그래서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. 낮은 세율. 이거를 적용받는 게 아주 효율적인 절세법 아니냐. 하지만 그 급여 과세 표준이 약간 엇비슷하다. 그러면은 인적 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경우 있어요. 인적 공제.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라면은 부부가 1명씩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를 받을 경우 그 맞벌이 부부 각자 그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자녀를 적절하게 나눠라. 그래서 인적 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. 반대로 그 특별세 공제 중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, 뭐 신용카드 등 이런 사용 금액에 따른 공제의 경우 급여가 이제 적은 이제 배우자가 지출해야지 절세가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근데 해당 공제들은 최저 그 사용 금액을 넘겨서 사용해야만 공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. 의료비는 총 급여 3% 초과 금액에 대해서 한 15에서 30% 정도 받고 세액공제를 받아요. 아까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 25%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에서 한 40% 정도 소득공제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. 요즘은 그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과다 공제를 받으면은 과소납부만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할 때 함부로 과다 공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나중에 말 그대로 가산세 붙어가지고 세금 폭탄 받을 수 있어요. 하여튼 자기가 어디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가지고 소득공제, 연금계좌 활용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절세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돈 돌려받아야 합니다. 알겠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.